안녕하세요. 방영춘입니다. 오늘 제가 좀 목요일이라 가게에서 근무하는 날이라 좀 이제 들어왔습니다. 지금이 한 12시 됐는데요. 오늘 좀 두 가지 질문이 좀 올라왔어요.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하고, 좀 주식 얘기를 주식도 좀 질문이 올라온 게 있거든요. 그 답변을 좀 하고, 시황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질문이 이제 유튜브를 보니까, 요거 이제 분양 목적의 단지 내 도로의 판례를 못 찾겠대요. 이제 이걸 좀 부동산 공부를 좀 많이 하시나 봐요. 근데 이제 분양 목적의 단지 내 도로 판례를 제 교재에 실려 있거든요. 이것을 한번 말씀드려보고, 그다음에 주식 투자 이야기에서 이제 오늘 어느 선생님께서 카카오하고 LNF 주식 상담을 해왔어요. 그거 한번 내용을 한번 보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씩 떠오르는 유대인의 작자. 제가 유대 자본을 설명하면서 유대인은 정말 극과 극의 고통과 희망을 준다. 어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유대 자본의 어떤 특성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그럼 이번 하락장에서 매도의 클라이막스는 어디인가? 요것도 한번 짚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어떤 고통스러운 날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처럼 오리지널 계좌가 빵인 사람들, 오로지 현금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매도의 클라이막스를 찾아서 거기에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분양 목적의 단지 내 도로 판례. 제가 한번 옛날 일전에 강의에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좀 공교롭게도 저기는 제 교재, 이번에 이제 제가 교재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교재를 만들고 있는데, 제 교재 5페이지에 실렸네. 보니까, 어, 여기 보면, 분양 목적으로 한 것은 이미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것이다. 대부분 판례가 있거든요. 대부분 판례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 판례 97, 다해 52, 842 이거하고 대법원 97, 52 똑같은 내용이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스스로 그 소유 토지를 일반 공정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 법리가 확립된 게 2016년 다 264556 이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판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이제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이 전체 단지를 이제 분양을 해요. 이렇게요. 뭐 도로를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이렇게 내서 이렇게 이제 도로까지 내고 이제 이 필지를 다 이제 각자 분양을 합니다. 사람들한테. 뭐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분양을 해요. 분양을 했을 때 그럼 요 이제 단지 내 도로가 만약에 이제 A 소유였어. A 소유였다고 한다면 그죠? 여기서 내가 만약 건축허가를 내려고 했어요. 이렇게 이 진입로를 통해서 그러면 A라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냐? 그런 문제거든요. 동의를 받을 필요 없다. 이것은 토지 소유자가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걸로 보기 때문에 대부분 판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A가 이 토지를 분양하면서 이것을 갖다가 이게 토지 소유자가 10명이야. 뭐 10분의 1, 그러니까 n분의 1로 각각의 지분을 좀 준 겁니다. 도로를 지분을 줬어요. 이런 경우는 상황이 달라져요, 여러분. 상황이 달라진다고요. 만약에 맨 끝에 이쪽에 이제 지목이 되라고 한다면 이쪽에 나머지 사람들은 건축을 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여기까지만 지목이 돼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사람은 허가를 얻어야 되잖아요. 여기가 임야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1번을 가지고 있는 토지는요, 토지 소유자는 여기다 건축을 하고자 할 때 나머지 이 사람들의 여기까지 어차피 건축부랑 돌아라고 했을 때 나머지 이 사람들의 공유 지분의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습니다. A라는 소유 한 사람의 이 지분 도로라고 한다면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이게 만약에 n분의 1로 돼 있다. n분의 1로 돼 있다. 그러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바로 그것을 여쭤보는 것 같은데, 어쨌든 대법원 판례 97 요거하고 대법원 요거 두 개의 판례가 있으니까, 요거 좀 죄송합니다. 두 개의 판례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교재를 만들다가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냥 대충 제가 그냥 지금까지 정리해 온 대로 그냥 판매를 할까, 아니면 조금 더 손을 봐서 판매를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이게 조금씩 손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제가 좀 이게 거의 뭐 몇 년 동안 자료를 취합한 거라, 어, 뭐 어느 정도 공부가 됐던 분이든 아니면 부동산을 정말 전문으로 배우려고 하는 분들도 이 교재만 봐서 사실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서 특별히 제가 볼 때는 뭐 정리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정리를 하려면 제가 해보니까 한 달은 넘게 걸릴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좀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그래서 뭐 좀 저희 배드민턴 대회를 치르면서 한 일주일 또 허송세월 보냈더니, 아, 뭐 진짜 이만저만 어떤 좀 저희가 아니네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일도 좀 못하고 있고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좀 제가 조금 더 고민해보고 이걸 더 완벽하게 교재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있는 상태 그대로 어, 판매를 할 것인지, 그걸 한번 좀 고민해보고요. 일단 이렇게 하고 주식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주식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이제 나가셔도 돼요. 나가도 되고. 자, 오늘 이제 또 한 가지 질문이 뭐냐면, 이런 질문이 올라왔더라고요. 카카오하고 네이버, 어느 사장님께서, 제가 이제 지웠어요. 이분 사장님 또 혹시 자기 할까봐 지웠는데, 주식 20년 만에 카카오 72,300주, LNF 22만원에 300주. 그러면 이건 한 7천만원 정도. 그죠? 요것은 한 2천만원 정도. 그래서 한 1억 정도를 투자하셨나봐요. 1억 정도를. 그래서, 지금 이제라도 털고 현금화 시키는 게 좋은 건지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이 오셨어요. 아, 그래서 제가 답변을 좀, 장문의 문자를 좀 드렸는데, 저는 뭐라고 했냐면, 주식의 미래는 저도 잘 모릅니다. 둘 다 성장성이 담보되어 있는 주식이라 보여지지만, 카카오든 LNF든 2만원짜리 주식이 20만원까지 대략 10배 이상 상승했다가 하락하고 있는 종목은 저의 투자 대상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했어요. 이미 주가 차트의 미래의 가치까지 반영되어 10배 이상이 상승했었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라면 투자하지 않겠습니다.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카카오의 경우에는 작년 최고점이 오려면 좋기 10년의 세월인 흘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LNF의 경우는 실적이 지속 증가하고 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의 대상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현금화 여부는 제가 감히 무어라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왜 제가 뭐 현금화 하라고 했다가 또 주식이 올라버리면 저 또 원망할 거 아닙니까? 저 또 원망하기 때문에 제가 현금화 어떤 그런 부분들은 말씀을 감히 못 드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본인 스스로 하시고요. 일단 제가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를 한번 보면서 아이고,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고, 자, 카카오부터 볼까요?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주식이라는 건 요게 이제 2만 원짜리였잖아요. 2만 원짜리. 2만 원짜리가 거의 뭐 20만 원 아니지만 거의 뭐 18만 원까지 수직 상승을 했잖아요. 그죠? 10배 이상 올랐잖아요. 10배 이상. 저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이렇게 10배 이상 오른 종목 지금 빠지고 있는데,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그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게 오르고 있어요, 빠지고 있어요. 빠지고 있는 주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는 주식들, 여기서 사는 주식들, 여기서 사시는 분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왜? 고점 대비 20만 원짜리가 뭐 12만 원 왔으니까, 20만 원짜리가 10만 원 왔으니까, 20만 원짜리가 8만 원 왔으니까, 야, 오르면 얼마나 오를까? 그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빠지고 있는 주식들을 사고 있는 거예요. 전문가들도, 전문가라는 작자들도요. 12만 원 바닥입니다. 10만 원 바닥입니다. 7만 원, 8만 원 바닥입니다. 7만 원 바닥입니다. 더 이상 빠질 자리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 생각은 다릅니다. 저는
이렇게 바닥에서 10배 이상 오른 주식, 10배 이상 오른 주식. 앞으로 10년은 더 조정을 해야 된다. 이 가격은 앞으로 10년 동안 못 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가지고 계시는 분한테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은 저의 투자의 대상은 아닙니다. 월봉으로 봐도 명확히 나타나잖아요. 주식이 지금 오르고 좀 확대해 볼까? 여러분, 이건 뭐 초등학생이 봐도 그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회사 내용이야 뭐 누구 뭐 옆집 뭐 진짜 황수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카카오는. 그죠? 자, 2만 원짜리가 20만 원으로 갈게요. 그냥 17만, 18만 원 정도 할 거예요. 2만 원짜리가 20만 원 와 있어요. 20만 원. 2만 원짜리가 10배죠, 10배. 10배 상승한 종목이 그죠? 앞으로 그럼 여기서 또 더 가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러죠. 이런 자리. 여기서 바닥이라는 사람들 수없이 많았어요. 지금 시장에서 그러는 사람들 또 사라지고 없죠. 여기서 바닥이라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제가 다 알아요. 웬만한 유명한 작자들이 다 얘기했어요. 유명한 작자들이 다 얘기했다고. 여기서. 8만 원 오니까 이제 진짜 바닥입니다. 더 이상 빠질 자리 없습니다. 카카오 내재 가치보다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사십시오. 사십시오. 더 이상 하락할 자리 없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이 주식. 이 주식 고향 앞으로 옵니다. 4만 원, 2만 원. 물론 2만 원까지 안 오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한번 시세를 분출한 종목은요. 손대는 게 아니에요. 손대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서 올라도 제 복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종목 안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식이 10배 이상 오르는 종목 안 하는 게 건강에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절은 그냥 개인의 판단의 몫이니까 개인 스스로 알아서 하십시오. 어쨌든 주식은 그래요. 차트가 다 100점은 아니지만 차트 안에 다 녹아 있어요. 차트가 흘러내린다. 차트가 전저점을 깨고 내려간다. 그것은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요. 이 차트 안에는 그때그때 상황마다 다 그 시대마다 아이고 차트에는요 그 시대마다 다 재료가 함축돼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분께서 요것을 얼마에 사셨다고 했더라? 7만 잠깐만요. 7만 2천 원. 7만 2천 원이면 최근에 사신 것 같아요. 7만 2천 원이면 최근에 요 정도 선에서 사셨네. 요 정도 선에서 7만 원, 7만 2천 원. 요 정도 선에서 사신 것 같은데 어, 최근이나 뭐 아니면 이제 이 근처에 사셨겠죠. 이렇게 바닥. 제가 봤을 땐 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이렇게 누워 있을 때 전문가들이 다 추천했거든요. 전문가들이 이때 7만 원이 바닥입니다. 사십시오. 그렇죠? 더 이상 빠질 자리 없습니다. 왜 빠질 자리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60일선이 계속해서 지금 흘러내리고 있는데 그렇죠? 아마 전문가들이 여기서 많이 이 사장님께서는 아마 이 구간에 사셨던지 아니면 이때 올랐다가 한번 다시 되물렸을 때 이 구간에서 다중바닥이 있다고 생각해서 아마 이 구간에 사셨던지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7만 2천에 샀는데 지금 5만 원이죠. 거의 73, 20, 한 30% 손실이시네요. 30%.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월봉으로 보면 확연히 구별되잖아요. 월봉으로 보면. 월봉으로 보면 하락하고 있는 주식인데 이런 주식을 산다는 건 정말 도박이거든요. 주식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충분히 주가가 올랐다가 빠져서 다시 이렇게 자리 잘 잡고 오르고 있는 주식 사도 안 늦습니다. 오르고 있는 주식 사도 안 늦어요. 그런데 이렇게 칼날처럼 떨어지고 있는 주식을 산다? 요것은 욕심이에요. 제가 볼 때는 남들보다 좀 더 싸게 살려고 하는 욕심. 바닥이 어떤 차트상으로 바닥이라는 어떤 증거가 없어요. 차트상으로 바닥이라는 증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셨다는 건 모험을 하신 겁니다. 모험을. 투자가 아니라 이건 도박이에요. 도박. 이 종목을 추천하신 분도 도박을 추천한 거고요.
이때 당시에 이때 당시에 이때 당시에 만약 그 추천하신 분이 이때 당시에 추천했다면 이것은 도박을 하세요라고 도박 종목을 추천한 거예요. 자, 뭐 카카오 뻔하잖아요. 그죠? 역사적 신고가 뚫고 계속해서 지금 하락 트렌드잖아요. 하락 트렌드. 그죠? 제가 추세선 자주 그려드리죠. 역사적 고점 찍고 하락 트렌드. 그죠? 올라가면 쳐맞고 내려오고. 그죠? 쳐맞고 내려오고. 이제 이런 스타일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게 바닥이라고 추천하신 분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투자가 잘못된 거예요. 투자가 잘못된 거라고요. 이런 자리에서 추천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런 자리에서 추천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전문가들. 그렇지만 월봉으로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하락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카카오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10년 동안 이 가격 못 온다. 이 회사가 아무리 좋아도 그죠? 지금 현재 가치보다 훨씬 더 2배, 3배 더 좋아져야지 이 가격을 돌파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카카오는 저 역사적 신고가 오려면 최소 10년은 걸린다. 저는 감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희망적인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희망적인 얘기를 드리지 못해서요. 그렇지만 이런 종목도 만약에 물리셨다 하면 반등을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반등 주면 매도입니다. 그냥 저 같은 경우 볼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LNF 한번 볼게요. LNF가 2차전지 관련주죠. 2차전지 이제 어떤 그 재료 관련주인데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바닥에서 10배 이상 수직 상승한 종목인데 여기 이건 뭐야? 10배가 뭐야? 이것은 15배 올랐네. 15배. 여기까지가 15배죠. 15배 오른 종목을 조금 빠졌다고 사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자리에서 사는 것도 아니죠. 이런 투자가 아니라 투기입니다. 투기. 차라리 사시려면 역사적인 신고가 돌파할 때 제가 항상 이 가격에서 사시면 더 좋지만 지금은 이 가격에 사시면요. 최소한 제가 했잖아요. 2배 이상 간다고. 2배가 뭐야? 이건 엄청나게 많이 갔죠. 지금은 투자가 아니라 이건 투기예요. 투기.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저는 이런 종목 안 삽니다. 절대 안 삽니다. 이게 지금 차트도 지금 월봉상으로 무너지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차트 지금 이거 월봉상으로 무너지고 있어요. 아마 다음 달 되면 이렇게 빠져 있을 겁니다. 물론 21선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반등은 이렇게 줄 수는 있지 그래도 이런 종목은 쳐다보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좀 희망적인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냐면 어쨌든 이제 뭐 지수를 한번 볼게요. 없죠. 이제 추세는 안 그릴게요. 아유 머리 아파요 이제. 하락 추세되니 상승 추세되니 그게 안 그리고 이번에는 간단하게 할게요. 저도 좀 피곤하거든요. 제가 어제 그런 말씀 드렸죠. 이 3,300은 이제 이 2,300은 때려 죽여도 한 달 안에 돌파하지 못한다. 한 달, 2달 안에 2,300을 뚫지는 못한다. 왜? 이 전저점이 이제는 이 저점이요. 강력한 저항선이 된다. 그런 말씀 드렸죠. 강력한 저항선이 된다. 그리고 주식이 이렇게 빠지다가 오르는 날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오늘도 올라서 빵 떠서 시작했죠. 내가 바닥에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 대해서 그죠? 하락장에서 주가가 오르는 것은 왜 오른다고 했죠? 하락장에서 대하락장에서 이렇게 주가가 오르고 있는 것은 왜 오른다고 했죠? 쳐 맞으려고 오른다고 했죠. 오늘 딱 올랐다가 쳐 맞았죠. 내일은 아마 더 심하게 쳐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지 말라고 했는데 올랐어. 오늘 한 대 쳐 맞았어요. 개겼으니까 내일은 더 쳐 맞겠죠, 이제. 그죠? 오르지 말라니까 올랐어, 너. 그러면서 내일은 더 쳐 맞을 수도 있어요. 내일은 진짜 잘못하면 곡소리 날 수도 있어요. 곡소리 날 수도 있어요. 어제도 곡소리 났지만 그죠? 오늘 아침에 제가 하락장에서는 절대 플러스에 사는 거 아니라고. 오늘 플러스에 사실 분들 다 물려 있죠. 제가 볼 때 오늘 하루만도 한 10% 물렸을 겁니다. 대부분 다 5%, 10% 올랐으니까. 근데 얼싸 좋다 이제 바닥인갑다. 제가 그랬죠. 바닥에 징후가 없다고 바닥에 이렇게 돌았을 때 사도 좀 주가가 이렇게 돌아서서 돌리는 모습 보고 사도 안 늦다고요.
뭐가 성질이 급하다고 여기 남들보다 더 싸게 바닥에 살려고 처물리고 그렇습니까 맨날. 그죠? 그것은 이렇게 바닥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욕심이에요 욕심. 주가가 이렇게 충분히 바닥 충분히 쳐맞고 그죠? 5일선 21선 골든크로스 하는 거 보고 사도 안 늦다고요. 안 늦다고. 오늘 산 분들 내일까지 더 빠지면요 그냥 단기간에 이틀 만에 30% 손실입니다. 30% 손실. 보세요 거짓말인지. 제가 손모가지 부러진다고 했죠. 손에다가 테이프 하나 감으세요. 데일밴드 하나. 정말 제 계좌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내 계좌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얼마 있죠? 제 계좌에? 빵원. 빵원. 그죠? 모트렉스 이제 단타하고. 그죠? 모트렉스 이제 단타하고 다 팔고. 그죠? 오늘 돈 다 뺐어요. 그죠? 오늘 돈 다 뺐습니다. 제가 지금 예수금은 순자산 평가금액 빵원이에요. T 플러스 예수금도 빵원이고. 돈 하나도 없어 다 뺐습니다. 그죠? 다 뺐어요. 모트렉스는 어제 이제 딱 단타로 아침에 쭉 빠지길래 딱 사서 뭐 제가 알아요. 제가 이제 아시는 분들 공개했으니까 그렇게 그냥 그날 팔고 그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더 이상 폭락장에는 최대 폭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 지금부터는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돈을 무조건 다 뺍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돈이 이제는 없다고요. 이렇게 계좌를 비우는 연습을 하세요, 여러분. 계좌를 비우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힘들 거예요. 내일은 제가 이번 하락 목표치는 얼마라고 했죠? 2100에서 2150인데 2100은 반드시 터치한다. 또 이 말을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반드시 터치한다는 것은 2100을 하회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2100을 하회할 수도 있다. 그리고 올해 안에 제가 봤을 때는 2000포인트 붕괴한다. 분명히 제가 장담을 했어요. 그리고 1900포인트도 깨질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좀 주식을 이렇게 좀 어려울 때 공부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캔들들이 5일선 위에 있습니까? 5일선 밑에 있습니까? 5일선 밑에 있죠? 그러면 5일선 21선을 이렇게 골든 크로스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럼 주식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기서 막 급반등을 노리고 여기서 이렇게 주식 사는 사람들은요 급반등을 노리는 사람들이 급반등을 노리는 사람 그것은 도둑놈 심보죠.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골든 크로스 하고 해도 투자해도 한 달을 넘게 농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세상 때려 죽여도 2300포인트 못 뚫습니다. 당분간 못 뚫어요. 진짜 2000포인트 안 깨면 다행이에요. 지금부터는요. 하루하루 빠지는 폭이 엄청나게 클 거예요. 지수가 포인트가 큰 게 아니라 개별 종목 하락 폭이 클 거예요. 다. 정말 곡소리 날 겁니다. 곡소리 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주식 좀 이렇게 강의를 조금씩 해드리는데 예, 좀 내일부터는 좀 안 할 거예요. 좀 자제할 거예요. 자제하는데 좀 부동산 강의를 좀 할 거고요. 앞으로 저는 이제 계좌를 제가 저희들은 다 비웠다고 했잖아요. 계좌를 다 비웠으니까 저희들은 이제 앞으로 2, 3개월 최소 2, 3개월 동안은 주식을 하지 않을 거고요. 주식을 하지 않을 거고 반등을 주고 급반등을 주고 생쇼를 해도 저는 주식을 쉴 겁니다. 고통 속에서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때문에 주식을 쉬는 게 맞는 것 같고 일단 2100포인트는 저는 무조건 터치한다. 2100포인트 터치하고 그때 상황 봐서 또다시 시황을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보시고 어찌됐든 간에 좀 여러분들 많이 물려 계신 분들 특히 우량주에서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이 좀 많으신데 일반 투자가들이 많이 똑똑해져 가지고 대부분 우량주에 많이 물려 계세요. 옛날에는 개별 잡주에 많이 물려 있는데 지금은 이제 우량주에 많이 물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량주가요 안 갈 수가 있어요. 안 갈 수도 있다고요. 아니 나한테 돈을 잘 벌어주는 종목이 우량주지 뭐 돈 맨날 마이너스만 주는 회사가 나한테 우량주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한번 잘 보시고
다음에 이제 제가 봤을 땐 주도주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일단 그건 말씀 안 드릴게요. 일단 말씀 안 드리고 어쨌든 지금 조심을 하자. 지금 복합 미국 시장 아마 내일은 정말로 크게 쳐맞을. 그러니까 오늘도 조금 갭상승 빡 뛰어서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아유 쳐맞으려고 또 올랐구나. 쳐맞으려고 또 올랐어.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일은 금요일 좀 검은 금요일이 되지 않기를 저도 개인적으로 소망해 봅니다. 그러나 현실이 녹록하지가 않죠. 아마 검은 금요일이 될 수도 있다. 아니면 연속으로 블랙 먼데이까지 블랙 먼데이까지 될 수 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도. 다음 주 월요일 쉬는구나. 참 개천절이구나. 뭐, 어쨌든 뭐 참 우리나라 운도 좋아. 가만히 보면 운도 좋아. 제가 볼 때는 미국은 정말 이제 검은 금요일 아니면 뭐 블랙 먼데이, 검은 월요일 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용기 피해 가네요. 어쨌든 하락입니다. 하락. 어쨌든 하락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서 반등을 줘도 2300포인트 뚫지 못한다. 당분간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한번 볼게요. 미국 나스닥 한 2.76%좀 빠져 있네. 제가 봤을 때 이 나스닥 제가 쌍바닥이라고 얘기했죠. 쌍바닥은 조만간에 저는 깰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요. 지금 거의 쌍바닥 근처까지 왔는데 쌍바닥은 분명히 깰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자신하고요. 쌍바닥을 깨게 되면 나스닥은 10,000포인트 근처 또는 10,000포인트를 깰 수 있어요. 10,000포인트를 깬다고 보거든요. 일시적으로. 어쨌든 이렇게 보고 있고 다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볼 것도 없습니다. 이거 제가 반등 준다 하더라도 어차피 처맞고 또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 주식 손실이 좀 적으신 분들은 저는 매도가 맞다고 봅니다. 매도가 맞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손실이 너무 크신 분들 30% 40% 돼서 어떻게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솔직히 팔으라고도 말씀 못 드리잖아요. 또 팔으라고 했다가 내가 그 종목 홀딱 올라버리면 어떡해. 내가 민망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스스로 잘 판단하시고 어쨌든 주식하고 결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식은 이렇게 약세장에서는요, 짧게 짧게 빠져나와야 돼요. 짧게 짧게. 약세장에서는 그냥 오늘 샀다가 오늘 팔고, 아니면 뭐 오늘 만약에 폭락을 했어, 종가로. 그러면 좀 샀다가 다음날 좀 들어주면 팔고,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상승장처럼 롱으로 가는 게 아니고, 무조건 숏으로 1박 2일 또는 당일치기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고, 어쨌든 좀 이렇게 제가 두서는 없지만 오늘 좀 피곤해서 머리가 멍하네요. 이만 줄이겠습니다.